나이 들수록 더 행복해지는 사람들의 특별한 비결. 우리는 흔히 행복의 정점이 젊은 시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젊음, 활력, 열정으로 가득 찬 20대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라고 믿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이 듦을 두려워하고 주름과 흰 머리가 생길 때마다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수많은 연구 결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행복감이 높아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더 많은 인생의 지혜가 담긴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세요.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로라 카스텐슨 교수팀이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인생의 행복 곡선은 U자 형태를 그린다고 합니다. 20대의 행복감이 높다가 중년에 접어들면서 점차 낮아지고 그 이후 60대부터 다시 상승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영국 경제학자 데이비드 블렌치 플라워와 앤드류 오스왈드는 132개국, 약 150만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같은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46세의 행복감이 가장 낮고 그 이후부터 점차 상승해 70대 이후에는 20대 때보다 더 높은 행복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신체적으로는 쇠퇴하는 시기인데 정신적으로는 오히려 행복해진다니. 그 비결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오늘은 나이 들수록 더 행복해지는 사람들의 특별한 비결을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비결들은 단순히 나이가 들면 저절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행복한 노년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실천하는 습관과 관점들입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이 비결들을 알고 실천한다면 나이가 들어가는 과정이 두려움이 아닌 기대감으로 바뀔 것입니다. 감정 조절의 달인이 되다. 나이 들수록 더 행복해지는 첫 번째 비결은 감정 조절의 달인이 되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크게 기뻐하고 작은 실패에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좌절감을 느꼈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런 감정의 진폭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수전 터크 찰스 교수팀의 연구에 따르면 60대 이상의 사람들은 20대, 30대보다 부정적인 감정에 덜 영향을 받고 긍정적인 감정은 더 오래 유지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감정이 무뎌져서가 아니라 감정을 다루는 뇌의 영역이 더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변화는 인생의 경험에서 오는 지혜와도 연결됩니다. 젊을 때는 모든 일이 처음이기에 그 충격이 크지만 나이가 들면 비슷한 상황을 여러 번 겪으면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철학적 태도를 자연스럽게 갖게 됩니다. 미국의 90세 할머니 베티 윌리엄스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모든 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지금은 알죠. 대부분의 일은 1년 후에 기억조차 안 나는 사소한 것들이라는 걸요. 그래서 요즘엔 웬만한 일에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감정의 지혜를 갖추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모든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되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연습해 볼 수 있습니다. 감정이 일어날 때 잠시 멈추고 이 감정은 영원하지 않다. 이 상황이 10년 후에도 중요할까? 라고 자문해 보세요. 이런 연습이 쌓이면 여러분도 감정 조절의 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는 법. 두 번째 비결은 작은 것에 감사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더 크고 더 많은 것을 추구합니다.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높은 직위.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런 물질적, 외적 성취가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코넬 대학의 토마스 길로비치 교수는 경험은 소유보다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나이 든 사람들은 물건을 사는 것보다 의미 있는 경험에 돈과 시간을 투자할 때 더 큰 만족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78세의 퇴직 교사 박인숙 할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젊었을 때는 항상 무언가를 더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지금은 아침에 일어나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 마주치는 이웃과의 인사, 따뜻한 차 한 잔의 맛과 같은 작은 것들에 감사하며 살고 있어요. 이런 소소한 기쁨이 제 하루를 채우고 있죠.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사람들은 풍요로움에 대한 정의를 바꾸었습니다. 많이 가진 것이 아니라
가진 것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진정한 풍요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도 매일 감사일기를 써보세요. 하루에 3가지씩 감사한 일을 적는 것만으로도 행복감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삶의 작은 기쁨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관계의 질을 높이는 비결. 3번째 비결은 관계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79년간 진행된 행복 연구에 따르면 행복한 삶의 가장 큰 예측 인자는 돈도, 명예도, 성공도 아닌 관계의 질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많은 사람들과 넓은 인맥을 형성하는 데 집중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점차 깨닫게 됩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관계의 양이 아니라 질이라는 것을요.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사람들은 의미 없는 관계를 과감히 정리하고 정말 중요한 소수의 관계에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합니다. 82세의 이종석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젊을 때는 명함을 주고받으며 인맥을 넓히는데 열중했죠. 하지만 지금 제 곁에 남은 사람들은 그런 사업적 인맥이 아니라 30년 넘게 함께 바둑을 두는 친구, 매일 아침 공원에서 만나는 산책 동료, 그리고 물론 제 가족들입니다. 이 소수의 깊은 관계가 제 삶의 기둥이 되어주고 있어요. 스탠포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나이 든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만족스러운 관계를 선택적으로 유지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를 사회정서적 선택성 이론이라고 부르는데 시간이 제한적이라는 인식이 강해지면서 정서적으로 의미 있는 관계에 더 집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관계의 질을 점검해 보세요. 자신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보세요. 이 관계가 나에게 에너지를 주는가, 아니면 빼앗아가는가? 이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진정한 나로 있을 수 있는가? 10년 후에도 이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가? 이런 질문들을 통해 의미 있는 관계를 선별하고 그 관계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다 보면 나이가 들수록 관계에서 오는 만족감과 행복감이 높아질 것입니다. 또한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사람들은 홀로 있는 시간도 충분히 즐길 줄 압니다. 홀로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거나 산책을 하는 것도 큰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솔직해지기. 4번째 비결은 자기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타인의 기대와 사회적 규범에 맞추어 살아갑니다. 부모님의 기대, 회사의 요구, 사회의 성공 기준. 이런 외부적 압력에 따라 자신의 진짜 모습을 숨기고 가면을 쓰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점차 타인의 시선보다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게 됩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에 솔직하게 답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심리학자 칼 융은 이것을 개성화 과정이라고 불렀습니다. 인생의 후반부에는 외부 세계의 기대에서 벗어나 자신의 진정한 본성을 발견하고 표현하는 과정이 중요해진다는 것입니다. 75세의 최영자 할머니는 60세에 평생 꿈꿔왔던 그림 그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젊을 때는 늘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맞추어 살았어요. 좋은 엄마, 좋은 아내, 좋은 며느리. 항상 남을 위한 역할에 충실했죠. 하지만 이제는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어 행복해요. 매일 캔버스 앞에 앉아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자유롭고 행복한 순간입니다.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사람들은 자신의 진정한 욕구와 감정에 정직합니다. 더 이상 타인에게 인정받기 위해 자신을 속이지 않으며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의 방식을 선택합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자기 자신에게 더 솔직해질 수 있습니다. 매일 5분이라도 명상이나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오늘 나는 무엇을 했을 때 진정으로 기뻤는가? 어떤 일을 할 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몰입했는가? 이런 질문들을 통해 자신의 진정한 열정과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솔직해질수록 타인의 평가에 덜 의존하게 되고 그만큼 행복감도 높아질 것입니다. 인생의 관점 바꾸기. 5번째 비결은 인생의 관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시간이 무한하게 느껴지고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시간의 유한함을 인식하게 됩니다. 이것은 슬픈 일이 아니라 오히려 현재 순간을 더 소중히 여기는 계기가 됩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로라 카스텐슨 교수가 제안한 사회정서적 선택성 이론에 따르면
시간이 제한적이라는 인식이 강해질수록 사람들은 의미 있고 정서적으로 만족스러운 목표를 추구하게 된다고 합니다. 즉, 젊을 때는 미래를 위한 준비, 정보 수집, 경력 쌓기 같은 장기적 목표에 집중하지만 나이가 들면서는 현재의 행복, 의미 있는 관계, 긍정적인 감정 경험 같은 당장의 정서적 만족에 더 가치를 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의 변화는 현재에 더 충실하게 하고 사소한 일에 스트레스 받지 않게 하며 매 순간을 더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79세의 김철수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젊을 때는 항상 언젠가 나중에 은퇴하고 나면이라는 말을 달고 살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작 중요한 많은 순간들을 그렇게 미루며 놓쳐버렸죠. 이제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요. 손녀와 공원에서 보내는 시간, 오래된 친구와 나누는 대화, 이런 소소한 순간들이 제게는 황금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입니다.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사람들은 지금 여기에 충실하게 살아갑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보다는 현재 순간에 최선을 다하고 그 안에서 기쁨을 찾습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현재 중심의 삶을 연습해 볼 수 있습니다. 식사를 할 때는 음식의 맛과 향에 집중하고 대화를 나눌 때는 상대방의 말에 온전히 귀 기울이고 일상의 작은 순간들을 의식적으로 즐겨보세요. 이런 현재 순간에 충실함이 쌓이면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행복감도 증가할 것입니다. 몸과 마음의 균형 찾기. 6번째 비결은 몸과 마음의 균형을 찾는 것입니다.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사람들은 건강에 신경 쓰되 건강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적절한 운동, 균형 잡힌 식단, 충분한 수면을 유지하면서도 가끔은 맛있는 디저트를 즐기고 하고 싶은 활동을 제한 없이 즐기는 유연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노년기 삶의 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강 습관은 엄격한 다이어트나 고강도 운동이 아니라 꾸준한 활동과 사회적 연결이었습니다. 86세의 장영희 할머니는 매일 아침 동네 공원에서 태극권을 합니다. 무리하게 운동하진 않아요. 그저 몸을 움직이는 즐거움을 느끼며 천천히 태극권을 하고 때로는 이웃들과 함께 걷기도 합니다. 식사도 건강에 좋다는 것만 먹지는 않아요. 가끔은 손녀와 함께 케이크도 먹고 친구들과 만나면 소주 한 잔도 기울이죠. 절제와 즐거움 사이에 균형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또한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과 정신 건강도 잘 돌봅니다. 나이가 들면서 겪게 되는 상실과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필요할 때는 도움을 구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몸과 마음의 균형을 위한 작은 습관들을 시작해 보세요. 하루 30분 걷기, 가벼운 스트레칭, 심호흡, 명상 등 자신에게 맞는 활동을 찾아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자신의 감정에 주의를 기울이고 필요하다면 가족, 친구 또는 전문가와 대화하는 것도 망설이지 마세요. 건강한 몸과 마음의 균형은 나이가 들수록 더 행복해지는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배움의 즐거움 발견하기. 7번째 비결은 배움의 즐거움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합니다.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 더 이상 배울 필요가 없다는 생각 대신 배움에는 끝이 없다는 태도로 살아갑니다.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은 나이에 관계없이 뇌의 새로운 신경 연결을 형성하고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 배움은 성취감과 자기 효능감을 높여 심리적 웰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81세의 박인수 할아버지는 70세에 컴퓨터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메일 보내는 법도 몰랐어요. 하지만 지금은 유튜브로 영상도 만들고 온라인으로 전 세계 체스 동호회 사람들과 게임도 즐기고 있어요. 새로운 것을 배울 때마다 세상이 넓어지는 느낌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배움의 즐거움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행복한 노년층은 자신의 관심사를 발전시키거나 전혀 새로운 취미를 발견하는 데 열정적입니다. 어떤 이들은 언어를 배우고 또 어떤 이들은 악기를 연주하거나 요리를 배우거나 정원 가꾸기에 빠지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새로운 것을 배우는 즐거움을 경험해 보세요. 평소 관심 있었던 분야의 책을 읽거나 온라인 강좌를 수강하거나 지역 커뮤니티 센터의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렵고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조금씩 익숙해지면서 배움의 기쁨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배움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삶에 대한 호기심과 열정을 유지하는 방법이며 나이 들수록 더 행복해지는 중요한 키가 됩니다. 나눔과 기여의 가치 알기. 8번째 비결은 나눔과 기여의 가치를 아는 것입니다.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사람들은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에 기여하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꼭 거창한 봉사활동이나 기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변 이웃을 돕거나 경험과 지혜를 나누거나 가족을 지원하는 작은 행동들도 모두 의미 있는 기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다른 사람을 돕는 활동에 참여하는 노년층은 그렇지 않은 이들보다 더 높은 행복감과 삶의 만족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77세의 이미경 할머니는 은퇴 후 지역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의 눈이 반짝이는 것을 볼 때마다 제 마음도 함께 빛나는 것 같아요. 제가 읽어주는 이야기가 이 아이들의 꿈과 상상력을 키우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제 하루는 충분히 의미 있어요. 나눔과 기여는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고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특히 은퇴 후 직업적 정체성이 약해질 수 있는 시기에 다른 방식으로 사회에 기여하는 것은 자존감과 행복감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나눔의 기쁨을 경험해 보세요. 자신의 시간, 재능, 경험을 나눌 수 있는 작은 방법들을 찾아보세요. 지역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하거나 멘토링을 제공하거나 가족 내에서 지혜를 나누는 역할을 맡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나눔은 단순히 상대방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도 큰 행복을 가져다주는 상호적인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유연한 마인드셋 기르기. 9번째 비결은 유연한 마인드셋을 기르는 것입니다.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사람들은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항상 이렇게 해왔으니까, 늙었으니 바꿀 수 없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새로운 환경과 상황에 열린 마음으로 대처합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캐럴 드웻 교수는 이를 성장 마인드셋이라고 부릅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자신의 능력과 성격이 발전할 수 있다고 믿는 마인드셋이죠. 이런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환영하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이 높습니다. 83세의 정태영 할아버지는 스마트폰을 처음 접했을 때의 경험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처음에는 이 작은 기계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몰라 좌절했어요. 하지만 배울 수 없다고 포기하는 대신 손자에게 도움을 청하고 작은 단계부터 하나씩 배워나갔죠. 지금은 카카오톡으로 친구들과 소통하고 유튜브로 관심 있는 영상도 찾아보고 심지어 내비게이션도 사용할 수 있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걸 깨달았죠. 행복한 노년층은 자신의 한계를 스스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대신 한번 해보자, 왜 안 되겠어? 라는 태도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유연한 마인드셋을 기를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작은 변화부터 시도해보세요. 새로운 식당에서 식사하기, 평소와 다른 경로로 산책하기, 익숙하지 않은 장르의 책 읽기 등 작은 도전들이 유연성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나는 이것을 못해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아직 못할 뿐이야 라고 바꿔 생각해보세요. 이런 작은 언어적 변화가 마인드셋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유연한 마인드셋은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해집니다. 변화를 받아들이고 적응하는 능력이 높을수록 노년기의 행복감도 높아진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유머 감각 유지하기. 10번째 비결은 유머 감각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사람들은 자신과 세상을 너무 심각하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이들은 삶의 아이러니와 불완전함을 웃음으로 받아들이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유머를 찾아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메이오 클리닉의 연구에 따르면 웃음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감소시키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며 통증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유머는 사회적 연결을 강화하고 어려운 상황을 더 잘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는 심리적 도구이기도 합니다. 89세의 강명자 할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 들면서 가장 많이 웃게 된 건 내 자신의 실수와 실패에 대해서예요. 예전에는 작은 실수에도 무척 당황하고 부끄러워했는데 이제는 그냥 웃어 넘기게 되었어요. 어제는 안경을 쓰고 안경을 찾아
한참을 헤맸다니까요. 이런 일이 생기면 혼자 웃다가 아들에게 전화해서 함께 웃어요. 웃음은 정말 최고의 약이에요. 유머 감각은 노년기의 불가피한 변화와 어려움을 더 쉽게 받아들이게 해줍니다. 자신의 노화 과정을 너무 심각하게 바라보지 않고 그 안에서도 재미와 기쁨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 행복한 노년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일상에서 유머를 찾아보세요.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거나 재미있는 책을 읽거나 유머 감각이 있는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실수나 단점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 안에서도 웃을 거리를 찾아내는 연습을 해보세요. 웃음이 가득한 하루는 그 자체로 행복한 하루입니다. 유머 감각은 나이가 들수록 더 빛나는 보석과 같은 자질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지금까지 나이 들수록 더 행복해지는 사람들의 10가지 특별한 비결을 살펴보았습니다. 1. 감정 조절의 달인이 되다. 2. 작은 것에 감사하는 법. 3. 관계의 질을 높이는 비결. 4. 자기 자신에게 솔직해지기. 5. 인생의 관점 바꾸기. 6. 몸과 마음의 균형 찾기. 7. 배움의 즐거움 발견하기. 8. 나눔과 기여의 가치 알기. 9. 유연한 마인드셋 기르기. 10. 유머 감각 유지하기. 이 모든 비결들은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선택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신체적 변화, 사회적 역할의 변화, 상실 등 다양한 도전에 직면합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행복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사람들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 환경보다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내적 태도와 행동에 집중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 비결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시길 권합니다.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꾸려 하지 마세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어보거나 일주일에 한 번은 새로운 것을 배우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달력에 유머와 웃음을 실천하는 날을 표시해두고 그날은 특별히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웃게 만드는 일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행복은 목적지가 아니라 여정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 여정을 더 지혜롭고 더 감사하게 더 의미 있게 만들어갈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적인 노화가 아닐까요? 나이 들어감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인생의 새로운 장이 펼쳐지는 기회로 바라보세요. 프랑스의 철학자 미셸 드 몽테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의 기쁨은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잘 사느냐에 달려있다. 미국의 작가 마크 트웨인도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이 듦을 슬퍼하지 마세요. 그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단순히 세월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더 깊고 풍요로운 삶으로 진화해가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더 자유로워지고 더 진실된 자신을 만나고 더 깊은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오늘 배운 비결들 중 하나를 선택해 지금 바로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내일은 또 다른 하나를 시도해 보세요. 조금씩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변화해 나간다면 여러분도 나이가 들수록 더 행복해지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창밖을 바라보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오늘은 내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다. 이 소중한 하루를 어떻게 보낼까? 매일이 새로운 시작이고 매일이 행복해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나이는 그저 숫자일 뿐, 진정한 행복은 우리의 선택과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더 행복하고 더 의미 있고 더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나이 들면서 발견한 행복의 비결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를 함께 나누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의 행복한 동행입니다. 매일매일이 행복한 날들이 되시길 바래요.